자, 그래서 빠르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PSST 다 알고 계시죠? 배경, 솔루션, 성장 전략팀 구성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제 기본 포맷이 되어 버렸어요. 근데 이거를 뭐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뭐지?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why, what, how, who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이죠. 왜 도대체 이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누가 할 건데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완전 처음 쓰시는 분들께서는 요 why, what, how, who 요 방식으로 내가 이 사업을 왜 했지?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지?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지?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 창업 배경에는 필요성과 불편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충분히 데이터랑 리서치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겠죠. 솔루션 단계에서는 MVP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사업을 할 거다. 성장 전략에서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진입 방법, 팀 구성은 뭐 역량이랑 보유 인프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당연하죠. 그래서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.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 거야? 그러면은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. 이런 문제, 이런 배경에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있나? 라고 물어봤을 때 리서치나 데이터를 출처를 갖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업인가? 물어보면은 방향성이나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. 얼마나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라고 봤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성과나 자료를 보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예비 창업 단계라 해도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제가 봤을 때 페인 포인트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니즈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우리가 아이디어가 출발을 하죠. 그래서 그 뒤에는 똑같아요. 디렉션과 솔루션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어떤 솔루션을 만들 것인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초기 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. 페인 포인트로 시작했을 때는 불편점을 이제 문제 정의, 문제 인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니즈로 출발했을 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. 그래서 왜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까 하고 니즈의 원인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계속 분석을 했을 때 이 니즈에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서 다시 문제 정의로 시작해야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쉬워요. 근데 가끔 이 니즈가 정말로 디자이어에 대한 영역이라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게임이라던가 레저라던가 엄청 큰 사업이 아니라 산업, 인더스트리로 좀 빠질 확률이 있어요. 옛날에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뭐 메타버스라던가 VR 이쪽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이러한 길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빠지면 어떻죠? 사업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.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단계에서 이 니즈에서 욕망, 디자이어를 풀는 게 되게 생각보다는 어렵다.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텔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 니즈를 다시 페인 포인트로 치환해서 문제 정의로 시작하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훨씬 깔끔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작성 전략을 나눠서 보면은 페인 포인트와 니즈 이렇게 출발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가 요거까지 한번 빠르게 만나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페인 포인트가 있다면 이 문제 정의를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적으면 돼요. 근데 니즈로 출발을 했을 때 이 시장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나 그 시장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이론으로 들었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뒤에서 예시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뒤에는 이제 똑같아요. 그래서 니즈 찾고 솔루션 하고 그래서 목표하는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타겟하는 고객의 어떠한 니즈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죠. 그래서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렸었던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에요. 리턴잇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배달 음식을 할 때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주는 기업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저도 한두 번 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가 문제점을 짚고 시작을 하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유명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 사용이 너무나도 증가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면 생각보다 쉬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자명한 문제를 짚었을 때는 훨씬 스토리텔링 하기가 쉽다.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는 테니스 사업이에요. 완전히 아까 제가 말한 사업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처음에 문제인식이라 잡기가 조금은 어려워요. 뭐 테니스 안 친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랬을 때 점점 커져가는 테니스 시장의 규모, 트렌드
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. 이렇게 어필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사기가 훨씬 쉬운 거죠.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우리가 플로그래머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니즈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시장성을 제시하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떠한 니치한 페인 포인트를 찾아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막 테니스 같은 파트너 찾기에는 옛날에 뭐 밴드나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써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. 이렇게 풀어나가면 스토리텔링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는 전략, 스토리텔링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전략을 짜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. 스토리텔링 하기 유리하고 사업계획서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다. 이렇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이제 가이드북을 제가 최근에 오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빠르게 저희의 주어진 시간이 끝나서 사업계획서 리뷰는 빠르게 끝내고 이제 오태쿠 대표님께 다시 호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